제가 4월 초에 올렸던 영상에서 순자산이 4억 1,900만원 정도라고 공개했었는데요. 이 5월 4일에는 4억 5,400만원, 그리고 5월 31일 기준으로는 4억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순자산이 5,300만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야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원한 보리차입니다. 오늘은 5월 가계부 리뷰와 투자 기록, 그리고 드디어 순자산 4억 후반에 진입한 현재 제 상황까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목표 월 지출액은 80만원입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결혼식, 어버이날과 같은 경조사비는 제외한 금액이고요. 먼저 이번 달 고정비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비를 포함한 총 지출액은 약 152만원,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지 않지만 목표 지출액인 80만원 기준으론 약 59,000원 초과했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초과했을까요? 우선 지방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기차비, 택시비,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달 최대 범위는 중학교 친구들과 먹은 냉동 삼겹살이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서를 보니 인당 72,000원이 나왔습니다. 맥주도 겨우 4병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냉삼은 그냥 추억으로 먹는 음식이지 절대 가성비로 먹는 음식은 아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만날 때에는 메뉴 선정부터 아주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반성할 소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햄버거 9,800원. 이건 진짜 반성합니다. 창원 결혼식 가기 전에 회사에서 점심도 이미 먹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서울역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를 마주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도 안 고팠는데 오랜만인데 먹을까 하다가 결국 가장 큰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에 창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또 저녁 먹기로 되어 있었어요. 결론은 그냥 눈에 보여서 먹은 소비였습니다. 앞으로는 배 안 고플 때 햄버거는 좀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아까워하는 소비가 택시비입니다. 택시는 타면 편하긴 한데 대부분 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창원중앙역에서 친구들 만나는 장소까지 가야 했는데 버스 배차가 무려 30분. 창원에서 회사 다닐 때도 항상 느꼈지만 버스가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사실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어도 버스를 탔을 텐데 기차가 앞 열차가 고장나서 30분 지연되면서 계획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한데 택시비는 좀 아깝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는데 퇴근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술 약속이 잡혔을 때는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걸. 이번 달 소비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지출이었습니다. 이번 달 멍청 비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차 취소 수수료입니다. 창원 결혼식이 끝난 후에 올라가는 기차를 제가 취소했어야 됐는데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오전에 제가 다녀온 아파트 임장 후기를 이야기하다 그만 취소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파트 얘기한다고 제가 시간 가는 줄 진짜 몰랐어요. 막 판상형이 어쩌니 타워형이 어쩌니 베이가 뭐니 막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이미 기차가 출발한 뒤였습니다. 기차는 출발한 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보다 환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대비해서 발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달 영상에서 제 최애 음식인 마라샹궈를 제가 너무 많이 담는다고 반성했었거든요. 원래는 한 번 담을 때 한 23,000원 정도 담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21,000원 정도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양채가 꽤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혼자 먹는 건데 많이 담으면 결국 억지로 다 먹게 됩니다. 먹을 땐 행복한데 다 먹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담았지? 하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뭐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뭐 살도 찌는 것 같아서 다음 목표는 2만원 이하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번 달 투자 기록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 구조가 아주 특이해서 매달 시수령액이 다릅니다. 이번 달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 수당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ISA 계좌 120만원, 미국 주식 직투 계좌 30만원, 연금저축펀드 30만원, 총 1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국 주식 직투 계좌에 추가로 7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괜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밀었는데요. 결과는 제가 원하는 만큼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70만원은 투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걸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시장은 올라가고 저는 70만 원만 들고 구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바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결정사 가입 비용을 일시불로 결제하면서 현금이 꽤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고민이 좀 됩니다. 이 70만 원을 바로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언젠가 올지 모르는 다음 하락장을 위해서 현금으로 보유할지요. 현재로서는 후자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제가 4월 초에 올렸던 영상에서 순자산이 4억 1,900만 원 정도라고 공개했었는데요. 이후 5월 4일에는 4억 5,400만 원, 그리고 5월 31일 기준으로는 4억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순자산이 5,300만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제 연간 저축 목표액이 4천만 원인데 겨우 2달 만에 1년 저축액보다 더 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그 2달 동안에 5천만 원을 벌거나 저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4월과 5월에 새로 투자한 금액은 약 3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미국 주식과 같은 자산들의 가격이 최근 2달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수입은 아닙니다. 내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몇 달 뒤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고요. 특히 저는 뱅크샐러드의 자산 100분의 1을 보면서 더 체감했습니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위 5% 기준이 약 4억 1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는 5억 1천만 원 수준까지 올랐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확인한 기간 동안에도 또 올라서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월급보다 자산이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월급을 자산으로 바꿔두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뉴스에 매일 나오기 시작한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별 관심 없을 때 꾸준히 자산을 모아두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상승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저축만 하고 있다면 통장 잔고에 찍혀있는 그 금액 자체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월급이 들어오면 계속 미국 지수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임장도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저도 솔직히 올해 들어서는 국장을 좀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중동 이슈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을 때를 돌아보면 국장도 미장도 결국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국내 주식 대신에 미국 ETF를 추가 매수했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융위기, 닷컴버블, 코로나 같은 굵직한 하락장을 뱉어내고 결국 신고점을 경신해온 시장이 미국 증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가 계속 잘 나가길 바라지만 전 장기적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크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ETF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레버리지 ETF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QLD, TQQQ, 속슬과 같은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도 일부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까지는 아직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고 코로나 때 주식 하락장도 버텨본 경험이 있다 보니 단기적인 변동성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4년 동안은 주식을 팔기보다는 계속 모아갈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억대 시드로 큰 하락장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감이 적은 시드를 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현생도 열심히 살고 주말에는 임장도 다니면서 제가 세운 계획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으셔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계부 리뷰와 투자 내역, 순자산 변화,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가계부 관리 꿀팁이나 투자 원칙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